김용현 전 장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구치소에 지금 화환이 또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응원 화환이 수감 직후부터 동부구치소로 배달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까지 동부구치소 정문과 후문에는 200개가 넘는 화환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에는 구국의 영웅이라거나 당대의 이순신이라는 등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행위, 불법 구속 반드시 책임 물어 처벌하라 이런 식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문구도 적지 않았는데요. 화환은 김 전 장관과 동기인 육군사관학교 38기와 군 교육기관 동문 명의로 보내졌고 보수단체와 개인이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28일이 구속 만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 기소가 되겠죠. 결국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아마 그걸 앞두고서 오늘 김 전 장관이 여론전 차원에서 저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밝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반론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김용현 장관의 주장에서는요 이미 다른 군 관계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주장을 통해서 상당히 배치되는 또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다. 이건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의 반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죠.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왜 철회했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얘기한 부분은 저는 그거의 예고편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주장했던 바와 김 전 장관의 주장이 거의 맥락상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재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수사기관에 본인이 나간다고 할 때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본인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할 때 김용현 전 장관과 아마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미리 어찌 보면 그 부분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저런 공방이 이제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지리하게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가시니까 제가 법률적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내놓은 그런 입장문 중에서 제가 눈길을 끄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 이제 위헌성, 위법성 이거를 따져서 결국 이제 형사처벌 단계까지 논의가 되겠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히 이제 계엄 병력 투입, 군 병력 투입에 대해서 계엄 투입 병력 최소한의 운용 이런 소제목 하에서 세 가지를 자신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돌발 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했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본인이 병력을 투입한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활동을 갖다 막는 특히 계엄 해제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내란죄 구성의 어떤 특별한 감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최소 병력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목적이 바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말 그대로 국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 병력을 데려갔고 뭐 살상을 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을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점거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선관위에 대해서 점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확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각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다 이런 부분들은 양형 요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